여러분 안녕하세요. 줌 화상회의 및 온라인 강의 활용법 두 번째 시간으로 줌을 실제로 활용하는 실습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 실제로 줌을 설치하고 세팅하고 미팅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실습 전에 버추얼 미팅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줌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고 설치를 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세팅을 하는 방법, 그리고 줌을 이용해서 미팅을 하는 방법, 그리고 미팅을 어떻게 보면 만들고, 그리고 미팅 룸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또 초대도 하고, 또 미팅을 바로 시작하기도 있지만 어떤 특정 시간에 예약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줌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팅을 한번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실습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추얼 미팅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미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상 공간, 그러니까 줌과 같은 어떤 컨퍼런스 콜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가상으로 미팅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동시에 여러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어떤 미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비디오 컨퍼런스는 어떤 일반 사람들에게, 이용자들에게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리고 어떤 시공간을 넘어서 집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그리고 인터넷이 접속 가능한 어디서라든지, 세계 어디서든지 사람들과 교감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팅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분석하고 의견을 내서, 그래서 어떤 좀 더 가치 있는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과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을 때는 사무실에 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본인의 집이든 아니면 이동 중이든 언제 어디서든지 랩탑이든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그 비디오 컨퍼런스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해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을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라든지, 또 공간을 예약을 할 때 드는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다양한 어떤 베네피트, 그러니까 혜택이 있을 텐데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팅에 참여하는 팀 멤버들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미팅을 했을 때 시간을 조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비디오 컨퍼런스를 이용을 한다면은 시간을 좀 더 이렇게 유동성 있게 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업무들을 좀 조정하기도 용이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무실에 이동을 해서 여러 가지 피로도가 높은 상태에서 미팅을 하는 것보다 본인이 편한 공간과 장소에서 미팅을 진행을 했을 때 좀 더 생산성 높은 환경에서 미팅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좀 어떤 업무를 하는데 어떤 생산성과 이렇게 연계되는 것들이지만 좀 더 위험한 플렉서빌리티라는 어떤 장점이 있는데요. 시간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다른 미팅 앞뒤 스케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동을 해서 사람과 만나서 미팅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본인의 스케줄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렇게 스케줄 조절이 가능하면 본인의 어떤 다른 업무의 어떤 스케줄 조절과 어떤 그런 좀 유연성이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과 어떤 생산성이 높아지고 유연성이 있음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집중도 있고 집중력 있게 다른 방해 없이, 그러니까 뭐 사무실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어떤 좀 소음이 많은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그만 뭐 폰 부스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일을 할 때는 조용한 본인만의 공간, 방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집중력 있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버추얼 미팅들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스타트업이라든지 어떤 창업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좀 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미팅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무기기라든지 공간 이용, 그다음에 유지 보수 여러 가지 뭐 비용들을 좀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IT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있어서는 좀 더 이런 버추얼 미팅의 장점을 더 활용을 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로 줌을 설치를 하고 한번 세팅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미팅이라고 할 때 저희가 줌 미팅은 줌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호스트, 그러니까 이렇게 미팅이 주관되는 그런 미팅을 줌 미팅이라고 보통 지칭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그 줌 미팅에 참석하는 참석자는 웹캠이나 또는 뭐 비디오 컨퍼런스 카메라라든지 또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미팅에 참석을 해서 사람과 다른 참여자들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미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미팅을 호스트하는, 그러니까 주관하는 거 말고 그냥 참여만 하기 위해서는 웹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줌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아서 PC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설치를 한 다음에 작업을 했을 때 그 줌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줌을 한번 다운을 받는 어떤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앱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 보시면 zoom.us/download라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줌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보통 그 랩탑에서 설치하는 소프트웨어는 여기서 보시면 Zoom Client for Meeting이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웹상에서 미팅을 진행을 할 때 다운을 받아서 설치해서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고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설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다운을 받고 설치 진행하는 순서대로 따라가시면은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보시면 Zoom 플러그인 for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룩 이메일을 쓰는 사용자분들께서는 그 아웃룩 소프트웨어에 플러그인, 그러니까 기능만을 추가를 해서 만약에 아웃룩 상에서 미팅을 생성을 할 때 줌을 이용을 해서 미팅을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플러그인 기능을 다운로드 받아서 아웃룩에 설치를 하면 어떤 그 MS 아웃룩 그 이메일을 주고받는 아웃룩 소프트웨어에서 미팅을 어떤 스케줄링 하고자 할 때 그 줌을 이용해서 스케줄링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여기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모바일 앱입니다. 줌 모바일 앱은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구글 그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에서 줌 모바일 앱을 다운을 받아서 스마트폰에서 또는 그 태블릿 PC에서 설치를 해서 줌에 접속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뭐 클라이언트 플러그인 같이 뭐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본인의 사용 목적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줌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줌에 가입을 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줌 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사인업을 하셔서 뭐 이메일을 이용을 해서 사인업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베이직 멤버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필요한 40분, 그러니까 1대 다, 그러니까 그룹 미팅 같은 경우에는 40분간 무료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뭐 학교나 또는 뭐 회사에서 그 회사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좀 더 고급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만약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라든지 어떤 회사에서 줌을 사용하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좀 더 고급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입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는 먼저 로그인이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다운받고 가입한 계정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줌을 미팅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줌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계정을 어카운트를 오픈하는 것은 완전하게 처음에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좀 더 어떤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멤버십을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멤버십을 업그레이드를 하면 필요한 어떤 고급 기능들을 더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 어떤 장소에 계시든 어느 시간이든 필요할 때마다 플랫폼에 접근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필요한 어떤 그 미팅을 세팅하고 그다음에 참석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초대장을 날려서 미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팅을 한번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바로 줌의 또 가장 기본 메인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새 회의 참가 그 예약 화면 공유가 있는데요. 바로 새로운 회의를 만들고자 하실 때는 여기에서 새 회의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하면 여기서 오디오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 물어봅니다. 컴퓨터 오디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에 있는 오디오를 참가하고자 할 때는 오디오 참가를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회의 주제, 그러니까 회의 주제도 저희가 회의를 만들 때 회의의 어떤 주제를 타이핑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가 누구인지, 그리고 암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미팅을 초대를 하고자 할 때는 지금 보시면 초대 링크라고 해서 이 초대 링크를 복사를 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이 링크 전체를 전달을 해서 웹페이지, 뭐 예를 들면 크롬이라든지 익스플로어에 카피를 해서 로그인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다른 사람 초대라는 클릭을 하시면 지금 줌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 지금 저는 이제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연락처를 등록을 하면 연락처를 등록을 해서 줌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뭐 친구나 동료에게 초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을 이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웃룩을 이용하고 있으면 아웃룩의 기본 이메일을 통해서 또는 지메일이라든지 야후메일을 통해서 메일을 보내서 이 링크를 공유하게 되고 초대장을 받은 사용자는 이 초대받은 링크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로 미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쯤에 전체적인 한번 기능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미팅을 뭐 어떤 새로운 미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예약을 통해서 미팅을 만들었을 때 이제 저희가 미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미팅을 할 때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실에서 미팅을 할 때도 기본적인 룰이 있는데요. 그렇듯이 어떤 미팅을 만들고 호스팅을 해서 내가 회의를 주관을 할 때 어떤 기본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시작하고 준비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이런 비디오 컨퍼런스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대1로 미팅을 하거나 1대1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미팅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소음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이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미팅을 하면서 상대방이 미팅에 그 의사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경우에 서로 간에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진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미팅을 세팅하고 호스트할 때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몇 가지 요령이 있는데요. 그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팅이 시작이 됐을 때 한번 새 회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회의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미팅이 생기고요. 지금 참가자가 한 명이지만 이런 어떤 초대 링크를 공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참가자 숫자가 늘게 됩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말을 했을 때는 소리가 이렇게 서로 끼어들기 때문에 원만한 진행이 어렵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미팅을 주관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음소거를 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고자 원할 때는 이 음소거를 해제한 다음에 순서대로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팅을 시작하기 전에 미팅을 주관하는 사람이 어떤 기본적인 룰을 정해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원만하게 미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게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음소거를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참가자들에게 이제 어떤 화상 미팅을 하기로, 이게 화상 미팅이라고 한다면은 비디오를 다 이제 켜고 시작을 하고 미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은 뭐 비디오를 시작하지 않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뭐 회의의 목적이라든지 그다음 회의의 룰에 따라서 비디오를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할지에 대해서도 정하고 안내를 해서 미팅을 진행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또 화면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서 만약에 어떤 특정 사람이 본인의 화면을 공유를 해서 자료를 쉐어를 하면서 미팅을 진행할지 이런 부분들도 정해서 미팅을 진행하는 것이 짧은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효율적으로 미팅을 하는 어떤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참가자들이 많다 보면은 참가자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참가자 보시면은 저 호스트 한 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석, 뭐 예를 들어서 수십 명이 참석을 했을 때는 이 호스트, 그러니까 이 미팅을 주관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음소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음소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호스트, 제가 음소거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미팅을 전체적인 조율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참가자들의 여러 가지 뭐 음소거 또는 화면 공유 이런 컨트롤들을 그 호스트가 잘 해줘야지 효율적인 미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단은 미팅을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미팅을 앞서에는 미팅을 바로 시작하는 기능을 실습해 보았는데 이제는 미팅을 예약해서 시작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줌을 보시면은 새 회의 밑에 예약이라는 그런 아이콘이 있는데, 달력 모양을 한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그 미팅을 스케줄, 예약하는 기능입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회의를 예약하는 이제 새로운 창이 뜨게 됐고요. 이제 미팅을 어떤 식으로 예약할지 상세 정보들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ABC 코퍼레이트의 뭐 세일즈 미팅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타이틀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팅을 하고자 하는 시간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뭐 특정 날짜, 뭐 예를 들면 11월 16일 월요일 날 오늘 뭐 예를 들면 3일 뒤로 미팅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팅은 뭐 30분이라든지 45분이라든지 원하는 시간에 기간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대도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되풀이 회의라는 것은 만약 미팅이 주간 단위 또는 격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월간 단위, 주간 단위, 그러니까 되풀이되는 회의를 하고자 할 때는 클릭을 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베이직
그 멤버십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몇몇 가지 기능은 제한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의 아이디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회의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아이디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어떤 줌 소프트에서 어떤 랜덤으로 회의 아이디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개인 회의 아이디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저에게 부여된 고유 어떤 아이디 넘버를, 이게 저의 어떤 회의 고유 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방을 선택을 해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자동 생성된 그런 어떤 아이디를 통해서 미팅을 생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만약에 패스워드를 요구를 해서 미팅에 참여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안에 패스워드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기실이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요. 대기실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미팅이 시작되기 전에 호스트가 그 방에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을 잠시간 대기실에 두게 되고 호스트가 허락하는 경우에만 미팅 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대기실에 그 참가자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 호스트가 허락하는 경우에 들어오게로 세팅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대기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세팅으로 비디오를 켤지, 처음부터 켤지, 그 다음에 꺼져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할지, 참가자의 비디오를 기본적으로 끌지 켤지에 대해서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의를 예약을 하고 어떤 초대장을 보낼 때 어떤 캘린더를 어디에 등록을 할지, 아웃룩 캘린더로 등록을 하게 할지, 구글 캘린더로 등록하게 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고급 옵션을 클릭을 하셔서 어떤 필요한 옵션을 추가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회의를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회의를 예약을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은 이어서 줌 그 메인 페이지에 대한 옵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줌을 로그인을 한 다음에 새 회의, 참가, 예약, 화면 공유 등 기본적인 어떤 메인 기능들이 이 메인 페이지에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상단에 자그마한 아이콘 4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걸 홈페이지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여기 홈에서 4가지 기능을 봤는데요. 채팅, 회의, 연락처 같은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팅을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을 클릭을 하면 그 줌 그 소프트웨어는 화상 회의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지만 화상 회의와 더불어서 채팅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참가자들 또는 이제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하고 바로바로 메신저로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여기서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파일도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파일을 주고받았을 때 이렇게 파일들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회의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그 회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저의 회의, 개인 회의, 미팅 방 고유 넘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줌 멤버에게는 이 고유 넘버가 부여되는데요. 이 넘버를 통해서 내 방에서 미팅을 하고자 했을 때는 이 넘버를 공유를 하고 이 번호를 통해서 입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방금 직전에 어떤 예약을 했던 미팅, 그러니까 제가 예약했던 미팅 또는 제가 초대를 받은 미팅들, 그 미팅의 리스트들이 이 회의의 어떤 옵션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전화번호부라든지 주소록과 같이 어떤 그 동료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뭐 업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등록을 해서 편히 생산성 높게 미팅을 세팅을 하고 또는 채팅을 하고 뭐 자료를 공유하고 그럴 때 사용하는 연락처 섹션이 바로 연락처 옵션입니다. 그러면 한번 미팅을 한번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순서대로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실습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팅을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줌을 메인 페이지로 가서 홈에 가셔서 먼저 새 회의로 한번 회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은 오디오 연결하는 것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특정 미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미팅을 다른 사람 초대하고 싶다. 그러면 링크를 복사를 해서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다른 사람 초대를 클릭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서 어떤 초대장을 보내서 미팅에 참여하도록 그런 식으로 일단은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초대를 하는 단계를 거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한번 설명드렸듯이 미팅이 시작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이제 여러 소음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룰을 정해서 호스트를 하는 사람 이외에는 음소거를 일단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호스트가 강제로 모두 음소거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전체를 음소거를 하는 그런 식으로 통제를 일단은 룰대로 통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를 켜서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할지 안 할지를 정한 다음에 만약에 화상으로 진행하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비디오를 시작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팅 중에 어떤 텍스트로 채팅을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아야 될 경우에는 그래서 채팅을 클릭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채팅을 내가 쓴 타이핑한 내용들을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미팅한 사람 중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미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를 공유해야 되는 경우에는 파일을 클릭을 해서 파일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화면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 공유를 여기서 클릭을 하면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 또는 특정 지정된 화면을 미팅에 참가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화면 공유도 많이 사용하니까 화면 공유가 필요하다면 화면 공유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미팅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보통 오프라인에서 미팅을 진행을 할 때는 회의록이라는 것을 많이 작성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줌 서비스, 줌 미팅에서는 바로 미팅을 비디오와 음성을 동시에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클릭을 하면은 바로 녹화가 되고요. 녹화가 된 어떤 파일은 이 미팅이 끝나고 나면은 파일로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미팅 이후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재생을 해서 논의한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줌 미팅의 어떤 세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은 어떤 것이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줌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줌을 이용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 설정들 여기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설정에 일반 비디오, 오디오, 화면 공유, 채팅, 배경 필터, 녹화, 프로필, 통계, 바로가기, 접근성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실제로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일반에서 보시면은 지금 윈도우 시작 시에 줌을 바로 시작합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윈도우를 부팅을 하면 줌도 같이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자주 쓰는 것들 중에 예정된 회의가 있다. 그러면은 줌이 5분 전이든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미리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웃룩과 줌을 통합을 한다는 이런 것들도 설정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비디오도 어떤 식으로 할지 여기 보시면은 비디오의 비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 보면 미러링이라는 것은 이제 좌우를 대칭을 해서 바꾸는 모습 그리고 내 모습을 수정 필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뽀사시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필터 기능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의 진행 중에
여러 가지 뭐 회의를 참가할 때 내 비디오를 끈다든지 아니면 내 이름을 표시한다든지 이런 설정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도 스피커 마이크에 대한 어떤 설정들, 그리고 화면 공유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채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채팅을 어떻게 설정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줌에서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집에서든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 미팅을 할 때 배경 화면이 되게 어지러져 있는 경우에는 좀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가상 배경들을 파일을 이용을 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은 금문교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멋있는 배경화면,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배경화면을 해서 그 배경화면이 실제로는 좀 더 이런 화면이 아니더라도 깔끔한 배경을 통해서 미팅을 할 때 상대방에게 좀 더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와 관련된 설정, 녹화가 된 파일이 저장되는 공간, 그리고 녹화가 기록이 끝날 때 뭐 어떤 식으로 저장되는지,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그러니까 시간 정보가 포함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설정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프로필, 그 다음에 통계, 바로가기 등등 설정해서 전반적인 필요한 부분들을 설정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줌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화상회의를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예약도 해보고 또 어떤 식으로 미팅을 좀 효과적으로 진행할지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버추얼 미팅이 가지는 장점, 그리고 두 번째로 줌을 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고 설치해서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줌을 이용해서 실제로 미팅을 여는 방법, 그리고 예약으로 미팅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줌에서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 메인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옵션들, 그리고 한번 간략하게 미팅을 이제 열고, 그리고 또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룰을 정하고, 그리고 또 화면도 공유하고 녹화도 하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미팅을 이용하는 기본 사용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설정하는 세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줌 사용하는 방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더 상세적인 내용,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온라인 미팅을 할지에 대한 요령들, 효율적 미팅을 위한 팁, 회의 관리 팁, 그 다음에 회의의 보안 관리 방법을 위한 팁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